안녕하세요. 부일강TV입니다. 오늘 3강의 주제는 레버리지의 마법, 수익률 극대화 공식입니다. 레버리지 이 단어 하나가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오늘 이 시간 안에 완전히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됐습니다. A씨는 현금 10억을 주고 샀고 B씨는 자기 돈 4억에 대출 6억을 끼고 샀습니다.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공식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규제 환경에서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써야 하는지 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본론 전에 지난 강의 핵심을 딱 한 줄씩만 짚어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가격 결정의 제1원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자산에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릴 자산에 쓰게 되면 손실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전에 반드시 1강에 수요 공급의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2강에서는 시드머니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레버리지는 지렛대입니다. 지렛대를 쓰려면 받침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시드머니인데요. 받침점이 없는 지렛대는 쓸 수가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주담대를 받으려면 DSR 40% 이내에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 체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체력이 2강의 시드머니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레버리지란 무엇일까요? 레버리지란 영어로 지렛대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말했죠. 충분히 긴 지렛대가 있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부동산에서 레버리지는 바로 이 원리입니다. 부동산에서 레버리지는 내 돈을 받침점 삼아서 남의 돈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더 큰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즉, 적은 자본으로 큰 자산을 통제해서 수익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레버리지인데요. 은행 주담대로 LTV만큼 빌려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 레버리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를 말합니다. 전세금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큼만 투자해서 매입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복합 레버리지인데요. 대출과 전세를 동시에 활용해서 실투자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 공식을 먼저 각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 ROI는 수익 나누기 실투자금 곱하기 100. 여기서 분모인 실투자금이 작아질수록 ROI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 마법의 수학적인 본질입니다. 숫자로 직접 보겠습니다. 조건은 10억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고 전세가율은 60%입니다. 2년 후에 12억에 매도한다는 조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전액을 현금으로 매수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투자금은 10억 전액이고 2년 후에 매도를 하니 차액이 2억 원이 될 것입니다. 수익률은 2억 나누기 10억 곱하기 100 해서 20%가 나오게 되죠. 연으로 환산하면 10%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두 번째 케이스, 대출 레버리지입니다. 실투자금은 4억이 될 것이고 나머지 6억은 대출을 이용할 겁니다. 이 대출의 이자는 연 5%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간의 이자가 대출금인 6억 원 곱하기 5% 곱하기 기간인 2년을 하게 되면 대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계산은 원금 상환분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후의 차익은 똑같이 2억 원이 될 텐데요. 순이익을 구하려면 2억 원에서 이자 6천만 원을 제외하고 1억 4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1억 4천만 원 나누기 실투자금 4억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25%가 됩니다. 현금 대비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2억인데 실투자금이 적어서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전세 레버리지인데요. 전세금 6억을 승계하고 실투자금은 4억 원이 됩니다. 전세에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2년 후의 차익은 똑같이 2억 원이 될 것이고요. 수익률은 2억 원 나누기 실투자금 4억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수익률이 50%가 되게 됩니다. 같은 자산, 같은 시세 차익인데 이자 부담이 없으니 순수 수익률이 5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앞에 예에서 보신 것처럼 수익률이 20%에서 50%처럼 완전히 다른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실투자금이 줄면 ROI,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값이 8억으로 내려갔을 때 현금 투자자는 마이너스 20%, 갭 투자자는 실투자금 4억 대비 마이너스 50%가 됩니다. 이 말은 하락 시에 손실도 동일하게 증폭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를 자산을 먼저 고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레버리지를 쓰기 전에 반드시 자산이 오를 확률이 높은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배운 1강의 수요 공급의 분석을 연결시켜서 학습하셔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2025년 이후에 레버리지 환경이 아주 크게 변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대책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바로 이 두 정책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규제는 LTV를 대폭 축소했다는 건데요. 수도권 규제 지역에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이 한도입니다. 집값이 20억 원이어도 6억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라면 규제 지역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될 때 LTV는 0%가 되는데요. 사실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LTV가 40%, 비규제 지역에서는 70%입니다. 이 말은 이제 과거처럼 집값의 70%에서 80%를 대출로 충당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는 스트레스 DSR인데요. DSR이라고 하는 것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의 은행권 DSR은 40%로 소득 대비 이자 한도가 많이 빡빡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갚아야 할 모든 원리금이 나의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의 주담대는 실제 금리의 3%포인트를 가산해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액의 30%에서 40%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지방은 2026년 6월까지 유예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0.75%포인트를 가산하여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금리가 4%라고 하게 되면 수도권은 7%로 계산하여 한도를 정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스트레스 DSR 적용 전에는 4억을 빌릴 수 있었고 적용 후에는 2억 5천만 원 정도까지를 빌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갭 투자가 사실상 봉쇄되었다는 건데요.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직접 살아야 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핵심은 현재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의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주담대를 받고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생기게 되고요. 대출을 받고 전세 놓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많이 낮아져서 현재는 80% 정도가 되고요. 1주택자의 전세 대출도 DSR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 레버리지. 지금 사실은 가장 좋은 조건은 무주택자인데요. 디딤돌 대출은 연 2% 정도의 고정금리, LTV는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무주택자인데요. 내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규제 지역의 틈새를 노려봐야 하는데요. 수도권의 규제가 강해지게 되면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LTV가 70%가 유지가 되고 스트레스 가산도 낮기 때문에 전세가율 60%에서 70% 정도의 지역을 선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월세 수익형인데요. 이자보다는 월세 구조가 많은 것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세권이나 대학가의 소형 아파트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청약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10%에서 20%로 시작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 한도도 6억 한도를 규제받지 않습니다. 오늘 반드시 가져가셔야 할 공식 4개입니다. 꼭 메모하세요. 첫 번째 공식은 레버리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수익 나누기 실투자금 곱하기 100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실투자금을 계산해 보는 건데요. 실투자금이란 매매가에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빼고 부대 비용을 더해 보는 것입니다. 부대 비용이란 취득세, 중개부수, 그리고 이사비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DSR 감당 한도를 알고 있는 거인데요. 나의 소득의 감당 한도를 알고 있어야 내가 DSR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하게 되면 나의 연소득 40%보다 더 작은 연간 원리금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레버리지 비율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나의 자산 가치 중에 60%에서 70%를 넘지 않는 대출과 전세 합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LTV 상한율을 고려한 안전한 레버리지의 투자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강 한 줄 정리입니다. 레버리지는 실투자금을 줄여 ROI를 높이는 기술이다. 단 2025년 이후 규제 환경에 맞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고 DSR, 금리 상승, 비상금 3가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사실 부동산은 공부한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기회가 오게 됩니다. 다음 4강은 입지 분석의 5대 변수, 교학, 상자직입니다. 레버리지를 써야 할 자산이 진짜 오를 것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실전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통, 학군, 상권, 자연환경, 직주, 근접. 이 5가지를 점수화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물건을 한번 채점해 보는 겁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